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꿀정보 전도사 은비수다방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8월이 다가오는데 이런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정말 하루도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에어컨을 틀 때마다 전기세 걱정부터 앞서지 않으신가요? 특히 올여름처럼 폭염이 계속되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어떤 분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참고 참다가 열사병 위험까지 감수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실제로 에어컨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마법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제대로 눌러주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 효율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검증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잘못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이번 여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전기세 절약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에어컨 사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제도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온도 조절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더우면 무조건 온도를 낮추고 좀 선선해지면 온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데 이런 방식이 바로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의 압축기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처음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릴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를 자꾸 바꿀 때마다 에어컨이 다시 힘을 내느라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 달 동안 같은 조건에서 실험해 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사시는 김미영 씨 댁에서 온도를 수시로 조절했을 때는 전기 요금이 15만 5천 원이었는데 똑똑한 방법으로 사용한 다음 달에는 8만 5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려 7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면 한 달 용돈이 따로 생기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온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켤 때 처음부터 18도나 19도 같은 아주 낮은 온도로 설정하시잖아요. 빨리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전력 낭비를 일으키는 습관이에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에어컨을 18도로 설정했을 때와 26도로 설정했을 때 시간당 전력 소모 차이가 무려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 온도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똑똑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인 그 마법의 버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보통 오토라고 쓰여 있거나 어떤 제품은 자동이라고 한글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바람 모양과 함께 A라고 표시된 버튼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캐리어 스탠드 에어컨인데요. 바람 세기가 최소 5에서 18까지 있는데 5에서 한 번 더 아래로 눌러주면 자동 모드로 들어가요. 바로 이 버튼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전기세 절약의 핵심 비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동 버튼을 눌러놓고도 왜 전기세가 안 줄어드냐고 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제도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의 자동 모드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상당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에어솔루션 전문기술랩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모드 사용만으로도 전력 소비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동 모드가 왜 이렇게 효율적일까요? 에어컨의 자동 모드는 단순히 온도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바깥 날씨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전해줘요. 마치 경험 많은 기사가 교통 상황을 보며 가장 연료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에 더 집중하고 습도가 낮을 때는 냉방에 집중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운전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조절하기는 어려운 세밀한 부분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주니까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 모드를 켜놓고도 왜 전기세가 안 줄어드냐고 하시는데 바로 온도 설정을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동 모드의 진짜 위력을 발휘하려면 온도를 24에서 26도 사이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덥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 모드로 적절한 온도에 맞춘 경우 수동으로 낮은 온도를 설정했을 때와 체감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모드는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바람의 강도와 방향까지 모두 조절해서 더 시원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0대 박영수 씨는 작년 여름까지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대요. 한여름에 월 2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에어컨을 아껴 쓰느라 더위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게 된 후로는 하루 종일 틀어도 월 9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려 11만 원이나 절약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 모드와 함께 사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타이머 기능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절약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자면서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밤새 틀어놓거나 아니면 너무 더워서 중간에 일어나서 다시 켜곤 하시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특히 밤새 같은 온도로 계속 틀어놓는 것은 전기도 많이 쓰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수면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몸은 잠들기 시작할 때부터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하지만 새벽으로 갈수록 그렇게 차갑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이 원리를 활용한 타이머 설정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자동 모드로 25도에 맞춰서 에어컨을 켜놓으세요. 그리고 2~3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들 때는 시원하고 깊은 잠에 빠진 후에는 자연스럽게 꺼져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세밀한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새벽에 깨서 더워하시는 분이라면 타이머를 2번 나눠서 설정해 보세요. 처음 2시간 동안은 25도로 설정하고 그 다음 3시간은 27도로 설정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새벽에도 적당히 시원하면서 전기는
훨씬 적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이런 실용적인 생활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절약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습 기능의 똑똑한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 기능을 장마철에만 사용하시는데 사실 여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삼성전자 에어솔루션 전문 기술랩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습 모드를 활용했을 때 장마철을 모사한 습한 환경에서 동일 온도 설정 시 냉방 모드 대비 제습 모드의 습도 제거 효율이 약 2.7배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방과 제습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면 온도는 높게 설정해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름철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특히 오후에는 습도가 8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습 기능을 사용해서 습도를 50% 정도로 낮춰주면 온도가 좀 높아도 훨씬 쾌적하게 느껴져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후에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자동 모드로 24도에 맞춰서 사용하시고 저녁 시간대에는 제습 모드로 바꿔보세요.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전력 소모가 3, 40% 적으면서도 충분히 시원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와의 조합이에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전기세가 더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또한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할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20%가량 좋아진다고 합니다. 선풍기가 시원한 공기를 순환시켜 주니까 더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선풍기 위치도 중요해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과 같은 쪽에 놓으면 공기 순환 효과가 떨어져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바람이 방 전체로 퍼지도록 대각선 방향에 놓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선풍기는 천장을 향해서 틀어주시면 더 좋아요.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방 전체로 골고루 퍼지게 되거든요. 이제 정말 놀라운 또 다른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관리법인데 이걸 제대로만 해도 전력 소모를 30%더 줄일 수 있어요. 에어컨 업계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가 먼지로 막혀 있을 때는 정상적일 때보다 전력 소모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니아만도에서 실시한 에어컨 실외기 실험 결과를 보면 냉각핀이 30% 오염됐을 때 냉방 능력이 2% 저하됐으며 50% 오염 시에는 냉방 능력이 7%나 저하됐다고 해요.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더 힘을 써야 하니까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코가 막혔을 때 숨쉬기가 힘든 것처럼 에어컨도 필터가 막히면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빼서 물에 살살 헹구고 그늘에 말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먼지만 털어내시면 됩니다. 만약 먼지가 많이 끼었다면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서 살살 닦아주셔도 좋아요. 실외기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빨래 등을 놓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열 배출이 안 돼서 에어컨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돼요.
실외기 주변은 최소 50cm 정도 공간을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외기에 직사광선이 계속 내리쬐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차광막 등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바람 통로는 막지 마시고 위쪽만 가려주시면 됩니다. 실외기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전력 소모가 5% 줄어든다고 하니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온도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발표한 여름철 건강관리 지침을 보면 냉방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실내 냉방 온도는 26에서 28도가 적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또 에어컨도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바깥 온도가 35도라면 실내는 26에서 28도 정도가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정하면 건강에도 좋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에어컨을 켤 때와 끌 때의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집을 나갈 때 에어컨을 끄고 들어와서 바로 켜시는데 이것도 사실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만약 두세 시간 정도 외출한다면 에어컨을 끄지 말고 온도를 2, 3도 높여서 그대로 두시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켤 때 처음 가동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차라리 약하게 계속 돌려놓는 게 전체적으로는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삼성전자 연구진의 외출 시간대별 실험 결과를 보면 30분간 외출 후 에어컨을 다시 작동한 경우는 연속 운전과 대비해 전력 소비량이 5% 증가했으며 60분간 외출 시에는 2%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90분 이상 외출을 하게 되면 끄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운다면 그대로 켜두는 게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수면 모드나 절전 모드의 활용법입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계세요. 수면 모드는 밤 시간대에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온도와 바람의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처음에는 설정 온도로 빠르게 냉각시켜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온도를 높여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해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면 모드나 절전 모드를 사용했을 때 일반 모드 대비 상당한 전력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잠도 잘 자고 전기세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효과는 확실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면 전기세를 확실히 줄이면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완벽한 공식이 나와요. 바람세기 자동 모드로 25, 26도 설정, 타이머와 수면 모드 적극 활용, 제습 모드와 선풍기 조합, 그리고 정기적인 필터 청소와 실외기 관리까지. 아,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래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에너지 효율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상 된 에어컨은 최신 1등급 제품 대비 전력 소모가 두세 배나 많을 수 있어요. 물론 당장 새 제품으로 바꾸기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오래된 에어컨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15년 된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대구의 이정호 씨 댁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한 결과 이전 여름 대비 전기세가 60% 이상 절약됐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아닌가요? 이 모든 방법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설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사용하시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이게 정말 우리 집 전기세가 맞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비수다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이번 여름 전기세는 분명히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특히 바람세기 자동 모드 활용법은 정말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